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힘 못 쓰는 애플, 테슬라, 알파벳, M7 뺀 펫4가 뜬다. 그동안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매그니피센트 7 내에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면서 펫4가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AI 바람을 타고 순항하고 있는 한편 애플과 테슬라, 알파벳 등은 성장성에 제동이 걸리면서입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애플과 테슬라 등 대형주 없이 증시가 견고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두고 강세장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1,300곳 소유 경영 분리자료 제출해야 금융감독원은 3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위한 소유 경영 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비상장 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이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현황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확인되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700 코스피에 개미 두둑해진 지갑 10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코스피가 2,750선까지 오르며 개미들도 증시로 돌아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원을 웃돌자마자 차익 실현에 바빠 매도를 이어갔던 개미들이 코스피 오름세가 지속하자 이제는 투자할 종목을 찾아 탐색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네, 증시 구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네,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모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6% 내린 2,743.31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1% 이상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880선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3%대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개장 기다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어제 소폭 오름세를 보였었습니다. 오늘은 2% 넘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대차부터 네이버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파랗게 물이 들어있는데 어제도 저PBR주 위주로의 좀 낙폭이 컸습니다. 현대차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2%, 0.65%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엔캠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제장 제약바이오 업종 정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파랗게 멍이 들어있는데요. 알테오젠이 블록딜리어파에도 오늘 조금은 상승하면서 0.41%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 오늘도 모두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6위부터 10위 만나보겠습니다. HPSP부터 신성 델타테크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 그래도 어제 조금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HPSP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2%대 낙폭 키우면서 58,000원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2% 빠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예측가 살펴봤습니다. 네, 개장 전 꼭 찾아봐야 하는 종목인 뭐가 있을까요? 지금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먼저 오늘은 봐야 할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이 코스맥스는 화장품 제조자 개발 생산, 그러니까 ODM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요 주주로는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주체가 굉장히 좀 강하다 보니까 그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증시의 흐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 쪽의 그 중심으로 실적이 좀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아마 이 주가의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법인의 경우에는 이커머스 기업이 있는데 이 이커머스 기업의 그 PB 제품 그리고 신제품 발주 전망에 따른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유효하다 보니까 결국 이 코스메스는 중국 쪽에서도 실적에 좀 기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뭐 전 거래 때 그 화장품이나 이제 면세점 관련 중국 소비주들이 다소 좀 감소를 한 여력이 있기는 하지만 동사의 경우는 그렇게 크게 감소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탄력도가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제 중국 화장품 ODM 쪽 분야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좀 판매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ODM 업체의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커차오 문화를 통해서도 잘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코스맥스에 대한 실적을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보다도 한 2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실적을 좀 어느 정도 두고 종목을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실적적인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 향수 시장을 좀 공략을 할 예정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한랄 및 그 동남아 향수 시장 공략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동남아 시장을 그냥 바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동남아 시장의 경우에는 한랄 인증을 받지 않으면은 제품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좀 진행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격적인 좀 매출이 발생된다 한다면 실질적인 기대감도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 대해서는 향수 시장이 2022년 기준 약 한 6,500억 원 규모였는데 앞으로 연간 한 7.4% 성장을 할 전망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부분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요인도 있긴 하지만 우상향 추세를 계속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3월 중순 때부터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형태를 통해서도 우상향 기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래쪽에 뭐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아래쪽에 좀 지지 구간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좀 크게 형성을 하고 있고 이평선도 같이 좀 밑에 지지 구간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위 상단에 올라갔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거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14만 5천 원으로 지정을 했고 손절가는 11만 9천 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코스맥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좀 실적 개선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담아볼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대한전선입니다. 이 대한전선은 종합 전선 제조업체인데요. 특히 이제 주요 제품으로는 전력 그리고 절연선, 나선 그리고 권선 등이 있고 초고압 케이블까지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선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이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 동력이 굉장히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계약 수주를 좀 체결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 미국에서 약 한 1,100억 원 규모의 그 노후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라는 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동사가 미국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중에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번 그 수주를 통해서도 앞으로 추가 수주 가능성도 좀 열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은 미국 전력 인프라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노후 전력망 이슈는 계속될 가능성이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작년부터 그 변압기든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전선과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선의 경우에
경우에는 구리값에 굉장히 좀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근데 전선의 경우 그 원자재의 거의 그 90%가 구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구리값 상승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게 그 단순한 그 흐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은 이제 그 구리값이 상승하게 된다 한다면 전선값도 같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결국 매출적인 기여도도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유상증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전 거래 때 신규 상장을 했는데 현 주가에서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기존에 추가 상장을 했던 신규 상장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급등했을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같이 좀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매수를 들어가게 된다 한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금 지지 구간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 흐름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가는 좀 현재가로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11,800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9,8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4월 3일) 화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후자, 어제장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부진했던 가운데 반도체가 유일하게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를 했었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 견조한 경제 지표들로 인해서 지수에 계속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아까도 예측가로 살펴보셨다시피 계속해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 종목별로 낙폭이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지수 흐름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0.82%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730.6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0.94% 내린 883.2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조회 상위 5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력 사업인 방위 우주항공에 집중하기 위해 인적 분할을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그룹 삼형제의 승계구도 윤곽도 더 뚜렷해질 전망인데요. 오늘은 0.62% 내리며 23만 9,5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테오젠 만나보겠습니다. 블록딜 이슈로 계속해 내림세를 보이고 있던 알테오젠입니다. 오늘은 0.29포인트 소폭 상승하면서 17만 500원 선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스 만나보겠습니다. HBM 관련주죠. 테스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핵심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테스인데요. 전일 하루 하락 만에 14% 급등했던 테스, 오늘은 2%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4,5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흥구석유 만나보겠습니다. 어제장 상한가를 도달했던 흥구석유입니다. 국제유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중국의 산업활동 반등으로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흥구석유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10% 가까운 시세를 분출하면서 14,27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솔루션입니다. 5.24% 현재 오르고 있고요. 계속해 급등주나 인기 검색어로 나오는 거 보면서 그만큼 AI나 데이터 센터 관련한 시장의 관심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8,030원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 만나봤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개장 분위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상위 종목들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1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1% 정도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85,000원 선에서 종가를 좀 형성을 했고요. 시총도 3년 만에 500조 원 탈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장 출발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하락하면서 움직입니다. 1%대 좀 밀리면서 84,000원 선에 걸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IMBDX 오늘 코스닥 시장 상장한
새내기 줍니다. 시초 암체열 진단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출발 보시면 144%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약주도 좀 빠집니다. HLB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HLB는 1%대 하락률 보이면서 10만 원 선 하회하고 있고요. SK 이터닉스 그리고 에코프로도 지금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5%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8위 자리하고 있는 에코프로 BM도 3.8% 정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테슬라 관련해서 인도량 점수가 좀 낮았기 때문에 2차 전지 주들이 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인적 분할 이슈가 있으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 출발은 2% 정도 밀리면서 출발합니다. 23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그나마 오늘 좀 소폭 상승하면서 0.06%의 상승률 기록합니다. 한미 반도체 좀 많이 올랐던 탓인가요? 차익 실험 매물 좀 나오면서 3.9% 정도 밀리고 있고요. 어제 가장 큰 폭으로 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던 종목 중 하나가 또 삼천당 제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17% 넘는 하락률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0.78% 정도 밀리면서 11만 4,6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 건설업 섹터, 음식료 섹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섹터에서는 현재 보시면 GS건설, 지능기업, 현대건설이 좀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음식료 섹터에서도 좀 살펴보자면 고려산업, 화이트진로, 빙그랩 쪽 좀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도 오르고 있는 종목 섹터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운송 쪽 오르고 있습니다. 운송 쪽 보시면 태용로직스도 있고요. 또 화학 쪽 보시면 오늘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종목은 블레이드 원풍 있고요. 오랑문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M도 오늘 1.5% 정도, JYP도 1%, 파라다이스 0.89% 정도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섹터는 어디인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기계 쪽 좀 빠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빠지는 종목으로 에이프로젠 3% 넘게 밀리고 있고요. 우신시스템, 한신기계도 각각 2%, 1.7% 밀리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이 그 뒤, 전기전자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빠지는 게 삼성 SDI입니다. 3.8% 정도 오늘 밀리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3.6%, DB하이텍 3.5%, 가온전선, 뒤에 전선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도 2% 정도 밀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느 섹터가 가장 밀리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금융 섹터가 좀 크게 밀립니다. 4% 정도 밀리는 모습이고요.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는 우리기술투자 2.4% 정도, 대성창투는 2% 정도 빠지면서 움직입니다. 비츠로테크도 1.1% 정도 하락률 기록하고 있고요.